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입니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부총리의 리더십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게 신재민 전 비서관 문제인데 동시에 또 최저임금 등의 경제 현안 문제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오늘 마침 홍남기 부총리가 입장을 밝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어요? 첫째로 이 적자국채 발행이라든지 바이백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의견을 개진하고 논하는 과정이었다. 이걸 설명하면서 외압은 없었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했고요. 둘째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동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 기재부 내의 업무 프로세스 등을 오해할 만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지금 고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하니까 취소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고발을 한 것이고 일단 급선무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생각이나 어떤 의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한 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 본인의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기재부 입장은 계속 곤란해질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 오늘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제 제기한 그 대목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소상히 해명하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기재부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2017년 11월 당시에 추진된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서 매입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고채 잔액이나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취소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기재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기존 국채를 발행하는 그 물량하고 이 바이백으로 인한 추가 물량 그리고 이 적자 국채 발행 여부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에 연말에 국고채 발행 물량이 총 14조 원을 넘기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화를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종합을 해볼 때 상황의 큰 줄기는 대략 잡힌 것 같긴 한데 이 청와대와 기재부 내부에서 당시 이제 논의가 혼란스럽게 진행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다고요? 이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수차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정부 초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을 이제 최종 확정을 하겠다. 이런 좀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요? 이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집단만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경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 구간을 정하는 이런 형식인 거고요. 결정위에는 주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결국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자 협상 중심의 모델에서 이 최저임금의 변동폭 제한을 좀 걸어주는 그런 모델로 변화하는 셈입니다. 이달 중에 최종 확정이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조성길 미스터리입니다. 조성길 북한 외교관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11월 초에 공관을 이탈해서 잠적했다. 이 사실을 이제 국회에 확인을 해줬는데요. 북한이 2000년부터 이탈리아에서 대사관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9월 핵실험 이후에 대사가 추방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조성길이란 사람은 이때 3등 서기관이었는데 이때 승진을 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됐는데 또 이제 아그레망이 안 나와서 대사로 정식으로 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 외교관의 이탈은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공사 이후 처음이어서 여러모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이탈리아 당국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 언론들은 북한 관리로부터의 망명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내에서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반입시키는 역할을 맡아서 좀 국제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을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성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려지고 있어요? 국정원이 뭐 따로 신원을 이제 파악해 놓은 그런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보다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조현준 북한 조선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조현준은 이 북한의 핵심 인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보통 일이 아닌 건데 다만 이 다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부친과 장인이 모두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외교통 집안 출신이다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망명 의사가 있다면 핵심은 우리나라로 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한국행을 원했다라면 이탈리아 당국이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전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도가 이에 준하는 보도들이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3국행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 북한 공관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되는 그래서 신변보호에 유리한 미국으로 가는 선택지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나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북한은 외교관 이탈을 체제 유지와 관련된 중대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무성 라인의 좀 인사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면 실무적 논의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건 결국 체제 전환적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이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이겠죠. 좀 이런 영향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요. 눈에는 눈, 동영상에는 동영상입니다. 어떤 동영상이요? 지난달 28일에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관련 이 논란 관련 영상을 일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방부가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국제적 선전전 대결 양상이 되는 셈인 것이죠. 우리가 만든 동영상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해군 구축함이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서 겨눈 바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하는 저공 비행을 했다. 이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해경이 직접 촬영한 영상 그리고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을 다 사용을 했고요. 네.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사실 왜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눈에는 눈, 동영상에는 동영상이군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뭐 일본이 한일 간 갈등을 키우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지난해 말에 이 필리핀 북부의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여성의 집에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건립이 됐거든요. 산페드로시 시장이 2017년 9월 달에 충북 제천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제안한 게 이제 성사가 된 건데요. 그런데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자 지난해 말에 이게 전격 철거가 됐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산페드로시는 이 소녀상의 행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이런 국면이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 보자고요. 우리도 뭐 맞대응하고 네. 뭐 그래야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